경찰이 이렇게 막고 있어서 다시 당서로 모이라고 먼저 말한 게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사실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년 반쯤 지났다고 해서 선후 관계를 뒤집어서 왜곡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어떻게 혼란에 휩싸일지 그 예고편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들으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요, 한동훈 의원 비판에 가세를 하고 나섰습니다. 갈등이 다시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분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의 무게는 페이스북에서의 논박과는 다릅니다. 제가 뭐 할 얘기가 없던데. 자,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면 파국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계엄을 정치적 분치를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건데요. 안철수 의원이 왜 갑자기 저렇게 강하게 이 발언하면서 등장한 겁니까? 약간은 뜬금없죠.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이후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그리고 또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한테 너무 포커스가 집중되다 보니까 네. 약간은 좀 조바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충분히 당권 주자고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존재감을 한번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좀 합당한 것 같은데 그럼 이준석 당대표는요?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막 정의한 자작극 등으로 네. 지금 개혁신당의 존재감이랑 아하, 여러 가지 역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네. 그것에 이제 돌파구로 안철수 뭐 아니면 한동훈 이렇게 이제 각자 주자의 뭐 정치적인 발언으로 뭔가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행위인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약간은 뜬금은 없어요. 네. 지금 재판에서 어쨌든 그동안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한동훈 당대표, 당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지를 뭐 언제 어디서 모이라고 공지했냐 이런 것들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네. 이번 재판에서 뭔가 증언을 계기로 네. 본인이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오랜만에 네.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을 그냥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장동윤 대표 지금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서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참 뒤의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빨리 스타트를 끊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동훈 의원도 그런 취지를 파악을 해서일까요? 일단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에 한동훈 의원은 조용히 대응을 안 하지만 친한계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저는 뭐 과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어떤 숙주 정치에 잘못 또 이렇게 발을 담그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 섞인 그런 목소리 그리고 예. 배제의 정치를 선언하시는 그 모습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동훈 의원은 언제든지 들어온다고 했고 예. 그런 토양을 만들려고 많은 의원들이 아마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점점 더 이제 갈등이 또 불지펴지는 거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글쎄 아까 뭐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장동혁 대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한 것은 조금 상황을 봐야 그래요? 할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실관계의 바탕은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에 있던 여러 행적을 다 설명을 하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 이후에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복당은 꿈도 꾸지 마라. 근데 이게 좀 뜬금없다고 여겨지는 이유가요. 네. 이 복당이 지금 화두가 아닙니다. 당내에서는 지금 지도부의 거취 논란 이후에 참정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지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는 본인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급한 이유는 아니라고 해요.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리로 본인이 조금 한동훈 의원의 서사를 깨고 본인도 역시나 탄핵에 찬성했고 본인도 서사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 위한 소재로 삼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죠. 네. 정의아 씨 논란 이런 것 때문인데 안타까운 건 지금 국민의힘이든 바른정당 지금 개혁신당이든 단줍이에요. 소수 야당입니다. 지금 대여투쟁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과거 일로 지속적으로 다툼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지 전 근본적인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특검 관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과거로 돌아가는 건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한계의 입장 반박을 들어봐야 되겠죠? 아니 반박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맞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자꾸 과거를 가지고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사소한 사감을 게재시키는 것은 보수 정치인들이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이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확전을 할 것이 아니고 보수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서 보수의 미래를 생각해서 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안철수 의원은 대선 후보를 3번을 지낸 분입니다. 물론 완주는 한 번밖에 못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분이고 한때는 국민 전체를 위해서 정치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나섰던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이 과거에 걸어왔던 길과 지금 어떤 사소한 사안 하나로 감정을 드러내면서 누구와는 같이 할 수 없다, 절대 복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이 본인이 걸어왔던 길과 맞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의원을 여러와 같이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보수 원로 조갑재 씨가요. 한동훈 의원이 이 복당이 아니라 창당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죠.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오늘 친한계 인물 가운데 하나죠. 정성국 의원이 출연해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부산 기반이 아니라 그분은 서울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창당이라는 말 난 가능 있다고 봐요. 창당의 치여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한 의원이나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갑재 우리 선생님의 생각인 것이고 교감이 됐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창당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한동훈 의원이 굳이 새롭게 정당을 만들어서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라도 나서서 국민의힘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자기 생각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점점 해줄 거라고 믿는 가운데에서 굳이 밖에 나가가지고 풍찬 노숙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지금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창당의 타이밍도 그런 뭐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